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책 제목에 대해서 피드백 컨트롤 오브 다이나믹 시스템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과목이 뭐 하는 과목인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스템이라는 건 인풋 시그널과 아웃풋 시그널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인풋이 나오고 아웃풋이 나오는 그거를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게 컨트롤인 거죠. 그럼 다이나믹 시스템은 뭐냐? 입력과 출력과 그 다음에 사실 디스터번스, 외란이 이 미분방정식으로 얽혀 있는 거죠. 이게 다이나믹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인풋과 아웃풋이 그리고 경우에 따른 디스터번스가 미분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피드백은 뭐냐?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를 다시 입력 쪽으로 돌려서 그걸 갖고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조절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다가 몸이 저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요. 물이 차가워요. 센싱을 하는 거죠.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물 온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입력은 뭐죠? 저 손에 뭐 돌리는 거죠. 그렇죠? 차가우면 좀 뜨거운 쪽으로 돌리고 뜨거우면 좀 찬 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피드백 내가 센싱을 해서 그걸로 다시 입력을 줘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게 언스테이블 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차갑다고 너무 빨리 뜨거운 쪽으로 돌리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다시 반대쪽으로 너무 세게 돌리면 그 뜨거운 쪽으로 센 쪽으로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스테이빌리티가 깨진 거죠. 그럼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냐? 아주 조금씩 돌리는 거죠. 아주 조금씩. 좀 스테빌리티 나아지겠죠. 아주 조금씩. 근데 그 사이에 너무 차가워서 혹은 너무 뜨거워서 괴로울 수가 있죠. 이 그런 것들 내가 원하는데 도착할 때 라이즈 타임이 얼마냐, 오버슈트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얼마냐, 안정적으로 되는 데까지 얼마가 걸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에 이제 갖춰야 될 어떤 조건들인 거죠. 제가 얼마여야 되냐, 제가 얼마보다 커야 되냐. 그러니까 스테이빌리티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조건이죠. 반드시 스테이블 해야 되고 스테이블한 상황에서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거죠. 챕터 1에서는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이런 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챕터 1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챕터 1은 이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럼 챕터 2에서 뭘 하느냐? 챕터 2에서는 뭘 하냐 하면요. 다이나믹 시스템을 계속 여러분 미분방정식 입출력이 주어진다. 다이나믹 시스템을 모델링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떤 다이나믹 시스템이 있는지. 우리는 전자과니까요. 뭐가 있냐 그러면 RSU 에러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좋죠. 왜냐하면 RSU 에러가 전류와 전압이 미분방정식으로 주어지니까요. 역학적 용수철, 진자 다 좋죠. 그래서 몇 개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세워서 입출력 관계를 모델링 하는 거죠. 걔가 챕터 2입니다. 다이나믹 모델을 보는 거죠. 그럼 챕터 3는 뭐냐?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챕터 2에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벌써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3장에서 조금 다시 그거를 이제 미분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바꾸는 걸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좀 하겠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변형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S를 컴플렉스 프리퀀시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챕터 3에서 우리가 한참 얘기를 하겠죠. 그건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 회로 이론 시간에 S가 뭔지 J 오메가가 뭔지 몰라도 문제 다 풀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가지고 드는 생각은 이제 지식을 그냥 이제 외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점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는 게 점점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뭔지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분 방정식 앞에 있는 a, b 값에 따라서 그다음 ft가 3인 거에 따라서 a, b, ft 값에 따라서 뭐 초기 조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 할 거고요. 라플러스 트랜스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이걸 뭐 부분 분수 같은 거 많이 하고. 이거 이제 3장까지인 거죠. 자, 여러분이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뭐 얘기가 굉장히 건너뛰지만 이 폴과 제로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폴이 P1, P2죠. 그래서 챕터 4, 5, 6은 뭐 그냥 퉁쳐서 이런 걸 갖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시스템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피드백 컨트롤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피드백 컨트롤 오브 다이나믹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 책 제목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그렇구나. 이 과목이 뭐 하는 과목인지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 보시는 게 우선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전에 했던 내용이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서머스탯 여기 적어놨죠. 어떤 곳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자동 온도 장치. 그러니까 서머스탯에 이제 제가 방 온도는 이 정도가 좋겠다. 뭐 화씨네요. 화씨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좋겠다라고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요. 얘가 이제 그 서머스탯이 가스 밸브를 열고 뭐 닫고 하겠죠. 그래서 그 가스가 이 화로라고 해야 되나? 화로에 공급되면 열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열이 또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벽 밖으로. 뭐 그런 것들이 하우스. 사실 뭐 요게 정확하면 요게 하우스에 그려져야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사실 이제 큰 블랙 다이어그램처럼에서는 차이가 없었고요. 그게 이제 온도가 되는 거죠. 방 온도. 방 온도가 서머스탯에 피드백돼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거죠.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온도는 뭐 일정하다고 그랬을 때, 자, 여기 아무 상관이 없다가 여기서 이제 서머스탯에서 뭐 또 켜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가스가 계속 공급이 되면서 여기 이제 화로에 가스가 공급돼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목표치를 넘게 되면 잠깐 꺼지는 거고, 내려가면 다시 켜지고, 이렇게 되면서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 기본인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 신호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내가 이제 요걸 맞춰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웃풋에서 그걸 어떤 센서가 가져와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뭐 여기 아니면 좀 복잡한 형태일 수도 있죠. 아무튼 내가 원하는 거와 그리고 지금 나온 값의 차이를 갖고서 이걸 컨트롤러에 넣어주는 거죠. 아까로 치면 컨트롤러가 좀 컨트롤러까지가 이제 서머스탯으로 가야 되겠죠. 컨트롤러까지가 서머스탯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뭐 센서도 서머스탯까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화로로 가는 거죠. 액추에이터. 그리고 집은 뭐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온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많이 쓰는 표현이 액추에이터, 프로세스. 이게 어떤 뭐 동력을 만들어내는 부분, 이건 움직이는 대상. 그러니까 뭐 열을 만들어내는 거, 얘는 뜨거워지는 대상.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플랜트라고 하죠. 뭐 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자동차. 이 액추에이터는 엔진인 거고, 프로세스는 차의 바디. 합쳐가지고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외부 온도 이런 디스터번스가 있고요. 출력이 나오고 센서가 출력 값을 해서 걔를 다시 이제 어떤 컨트롤러에 입력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아빠. 저는 제가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빠라는 말이 입에 밴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자동차 모델인데요. 자, 액추에이터 있고 프로세스 있고 이제
배치해서 이렇게 해서 센서로 해서 요게 다시 컨트롤러에 들어가고 디자이어드. 그렇죠? 그래서 요게 스로틀. 이게 스로틀이라는 게 밸브죠. 그러니까 그 엔진에 얼마만큼의 그 연료가 들어가게 하는지. 그래서 요 엔진 오토바디 요걸 합친 게 뭐 플랜트 차가 되겠죠. 요게 이제 외부적인 디스터번스는 경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뭐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 모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블록 다이어그램 측면에서는 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엔진이 복잡한 거고 뭐 컨트롤러가 복잡해지는 거지. 뭐 새로운 뭔가 여기 크게 바뀔 게 없는 거지. 블록 다이어그램 측면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뭐 다이나믹 시스템은 아니죠.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진 건 아닌데 하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자, 우선 이거의 목적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러를 만드는 거고 이게 이제 수식 관계인 거죠. W 기울기, 땅의 어떤 경사도 이거는 이 컨트롤 내가 얼마만큼의 연료를 공급해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플랜트의 어떤 모델 같은 건데요. 플랜트 이제 수학적인 모델인데 어떤 모델이냐 하면 자, 이게 이제 뭐 내가 얼마만큼 그 밸브를 여냐 그 얘기인 거죠. 그걸 갖고서 밸브를 여는 거에 따라서 여기 들어오고 경사에 따라서 그게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밸브를 많이 열면 여기서 숫자가 10인데요. 밸브를 많이 열면 차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경사가 심하면 차 속도가 줄겠죠. 이게 기본 모델인 거죠. 플랜트의 기본 모델을, 그러니까 이런 모델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런 모델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 있는 거로 보면 뒷페이지로 왔네요. 딱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몇 도가 열리는 뭐 컨트롤 베리어블 뭐 그 밸브에 얼마만큼 열렸냐로 갖고서 엔진과 로드 그레이드로 이 실제 스피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각 부분에 대한 수학적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요 부분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뭐 이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수학적 모델이 되겠습니다. OL이라고 쓴 거는요. OL 오픈 루프라는 뜻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피드백 같은 게 없는 거죠. 오픈 루프. 그러니까 여기서 뭐 U는 내가 뭐 그 컨트롤 시그널이니까 컨트롤 베리어블이니까 얼마만큼 밸브를 연유하는 건데 뭐 연료가 공급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W는 외부적인 뭐 경사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요 플랜트의 수학적 모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학적인 모델 플랜트에 대한 수학적 모델이 주어진 거예요. 자,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이제 엔진 뭐 자동차가 납품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납품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스로틀 앵글은 이제 여러분이 조정하면 되는데 스로틀 앵글과 경사와 출력 속도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엔진을 납품받으면 차를 납품받으면서 이 차는 출력 나오는 Y가 R 빼기 여기서는 이제 U죠. U 빼기 OW 아니죠. 요게 16 빼기 OW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컨트롤러를 디자인하셔야 돼요. 컨트롤러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Y가 나오도록 U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Y가 나오도록 U를 넣어주는 거죠. 자, 내가 원하는 Y랑 해서 R로서 내 레퍼런스가 되도록 그러니까 Y가 R이 되도록 내가 U를 결정하면 되는 건데 자, 어떻게 하면 되죠? U는 그러니까 Y가 R이 되길 바라니까요.
u는 10분의 y 더하기 5w가 되나요? 자, 근데 w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이 뭐 경사가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뭐 평평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0을 기준으로 하자. 여러분이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u를 10분의 1로 바꿔주는 r로 쓰는 게 더 맞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y가 r이 되도록 바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10분의 1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여러분한테 플랜트가 주어진 거고 여러분이 하신 건 뭐죠? 컨트롤러를 디자인한 거예요. 컨트롤 어떻게 디자인했냐 하면 y가 r이랑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대강식을 써서 보셨더니 u가 10분의 1 정도가 딱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u가 10분의 1 r이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u 자리에 10분의 r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 아웃풋 스피드가 r 빼기 어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컨트롤을 만든 거죠. 그래서 탁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평평한 데서 여러분이 r을 딱 세팅하면 평평한 데서 r을 딱 세팅하면 속력이 차속도가 딱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좋죠? 그래서 컨트롤러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이 과목에서 하시는 건 컨트롤러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를 벌써 끝냈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이 과목의 질문인 거죠. 물론 피드백을 써서 만들겠죠. 자, 근데 한번 얘의 에러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에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죠? y, ol이 r 빼기 5w죠.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경사에 대해서 얼마나 에러가 있냐는 건데요. 자, 오픈 루프 이 시스템의 에러는 자, 어떻게 보통 정의를 하죠? 어떻게 정의하냐면 실제 내가 원했던 값과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값의 차이를 걔를 정의하면 되겠죠. 내가 원했던 값과 실제 갖게 된 값, OW가 되겠죠. 그럼 퍼센트 에러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단위가 뭐 도인지 라디안인지 알 게 없으니까 퍼센트 에러 해가지고 어떤 이건 뭐 단위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단위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얘가 지금 속도죠. OW는 요게 이제 스피드죠. 스피드. 그러니까 얘가 미터 퍼 세클 수도 있고 킬로미터 퍼 아워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프로가 틀리느냐, 몇 프로 차이가 나느냐가 궁금한 거죠. 그게 자 얼마가 기본이 되는 거죠. 내가 R을 원했는데 차이가 0이면 제일 좋겠지만 요만큼의 오차가 있는 거죠. 내가 R을 원했는데 얼마만큼의 오차가 있는지, OW만큼의 오차가 있는지 얘를 퍼센트로 표시한 거. R분의 500W. 얘가 퍼센트 에러가 되는 거죠. 얘는 단위가 없죠. 얘는 뭐 이 단위가 미터 퍼 세클일 수도 있고 킬로미터 파워일 수도 있는데 이게 퍼센트 에러로 가면서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원했던 거 비해서 몇 퍼센트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미국 기준이긴 한데 뭐 65 마일 퍼 아워에서 경사가 1, 뭐 퍼센트겠죠. 일 경우에 넣어서 퍼센트를 계산해 봤더니 7.69. 뭐 좀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미리 계산한 거 쓰는 거죠. 6.9%네요. 그다음에 경사가 2도면 15.38%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트롤러를 디자인해서 납품받은 엔진에다 컨트롤 붙여가지고 오토 크루즈 컨트롤 만들었는데 이 뭐 엄청난 반발을 받겠죠. 내가 65 마일 퍼 아워로 했는데 실제로 가는 거는 65 마일 퍼 아워에 15%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오픈 루프 컨트롤은 사실 굉장히 힘들죠. 당연히 어떤 디스터번스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그 영향을 어떻게 없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는 이제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 플랜트는 그대로죠. 납품받은 그대로인 거죠. 요거 뭐 10이라고 하죠. 뭐 K라고 할게요. K를 하고 나중에 15 다시 바꾸면 되니까요. K라고 하고 요 컨트롤을 만드는데 아까는 그냥 쭉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죠? Y CL은 크로즈 루프죠. 요걸 받아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선 Y, CL과 U와 W 사이의 관계는 10U-5W죠. 여기까지는 그대로죠. 그 다음에 U는 K 곱하기 R 빼기 Y CL이죠. 그래서 YCL은 어떻게 하면 되죠? YCL은 이제 U를 위에다 넣을까요? YCL은 10K R 10K YCL 빼기 OW 고로 YCL은 10K 더하기 1분의 10K R 빼기 10K 더하기 1분의 5W가 되네요. 자, 여러분이 K에다가 10을 넣으시면 뭐 원하는 식 그대로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러는 어떻게 되죠? 에러는 R 빼기 Y CL이죠. 그렇죠? 내가 원했던 거 빼기 내가 받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뭐 우선은 그냥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미를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그냥 뭐 W가 0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에러가 얼마죠? W가 0일 때 10K 더하기 1분의 R이죠. 그렇죠? 그래서 K가 뭐 10이라면 100분의 1 정도, 한 1% 정도 내가 65마일을 세팅을 했는데 65마일에서 한 1% 정도 차이가 나도록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란이 없는데도 내가 원했던 데랑 조금 차이가 나게 이동하는 거죠. K가 굉장히 크다면 그게 좀 줄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존재를 해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없었죠. 반면에 더 중요한 건데요. 자, 이제 경사가 있을 때 몇 퍼센트의 아까는 1도의 경사가 있을 때 7%였나요? 7% 정도의 그 퍼센트 에러가 있었죠. 지금 질문은 경사가 1도일 때 몇 퍼센트의 에러가 있냐는 건데요. 이게 이제 sensitivity to disturbance인 거죠. 이제 디스터번스에 대한 얼마만큼 민감하느냐. 한번 써보면요. 자, 이게 이제 좀 데피니션이 뭐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R로 둘 수도 있고 이거로 둘 수 있는데 뭐 0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뭐 뒤에 데피니션이고 뭐 시험 어떤 정량적인 시험 문제 풀 땐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그냥 레퍼런스 속도가 내가 바라는 속도가 이제 W 0일 때 기준을 하겠어요. 거기에 분모로 가는 거고 분자는 뭐가 가면 되겠죠? 0일 때 그리고 1일 때. 그러니까 이게 의미한 바가 뭐예요? 이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을 썼을 때 경사가 없을 때랑 1도일 때랑 몇 퍼센트 차이가 나냐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퍼센트는 배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경사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몇 프로 차이 나냐. 앞에 있는 것들 그대로 가서 쓰면 되겠죠. 자, 10K 더하기 1, 10K 더하기 R.
10K 더하기 이건 그대로 되겠고 5W 10K 플러스 1 100. 자, 날아가고 500W 나누기 10K 10KR이 되네요. 그렇죠? 지금 R은 65로 잡았고 K가 정해져야 되는데 W는 1이었고요. 자, K를 아까 문제처럼 K를 1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하는 숫자 나오셔도 돼요. K를 10이라고 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3분의 1%가 되겠습니다. 13분의 1이 계산해 보시면 0.1보다 작죠. 0.0769% 안 바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피드백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크루즈 컨트롤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경사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차속도가 거의 안 바뀌는 거죠. 이 장점이죠. 아까 얘기했던 굳이 말하면 단점이 뭐가 있었죠? 단점이 요게 한 1%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건데 지금 우선 K를 좀 키우면 좀 줄 테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더 배우시게 되면 이걸 완전히 0으로 만들 방법도 그러니까 요 오차를 0으로 만들 방법도 이 뒤에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컨트롤러를 만드는 게 이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이겠습니다. 이 피드백 컨트롤을 쓰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디스터번스에 대한 센서티비티가 확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언덕이 심하든 약하든 내리막길이 내리막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역풍이 불든 뒤에서 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센서티비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인테그럴 컨트롤 PID 제어기에 I 인테그럴 컨트롤을 써가지고 없앨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로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긴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게 라지 피드백 게인은 시스템을 언스테이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스테이블하게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제가 샤워 예를 들었죠. 차갑다고 너무 뜨거운 쪽으로 빨리 돌리면 반응이 빨라 좋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언스테이블 해줄 수 있는 거죠. 요거에 통제하는 법에 대해서 또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디자인할 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준 걸 얼마나 레퍼런스 식이 나올 수도 있고 레퍼런스가 이렇게 어떤 이런 거라면 트래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준 코맨드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그 다음에 외란에 얼마나 강인하냐. 이거에 외란에 따라서 디스터번스에 따라서 내가 시스템 전체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전체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센서 노이즈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온도계도 없고 완벽한 그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센서의 노이즈, 그 다음에 더운 날 좀 어쩔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시티브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건 센서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항 1kΩ짜리 옴이라면 1kΩ짜리 저항을 샀어요. 저항이 얼마일까요? 1kΩ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스펙에 따라서 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그 상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미분 방식이 주어졌다고 그 100% 그렇다는 보장은 좀 과한 거죠. 대략 그 정도까지 맞겠지만.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플랜트의 입출력 관계가 조금 틀릴 수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레벨에서 틀릴 수가 있는데 개수가 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니어한 텀이 있어서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너무 틀리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강인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피드백 컨트롤이 시스템이 어떤 그 갖춰야 될 덕목들인 거죠. 어떤 것들은 뭐 서로 좀 상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피드백 컨트롤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이거를 미분방정식을 꼴로 써가지고 뭐 루트 로커스 이런 기법을 쓰는 거는 뭐 비교적 최근이지만 피드백 컨트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이용 자체는 굉장히 근본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 하던 거죠. 이게 뭐냐면 물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한 시스템인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둥둥 뜰 수 있는 거 하나 갖다 놓으면 되죠. 어떻게 돼요? 물수위가 올라가면 여기를 막는 거죠. 물수위가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줄을 잘 매달아 놔가지고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만 하면 수위를 딱 일정하게 하는 거죠. 얘가 센서 역할을 해서 컨트롤까지 하는 거죠. 이게 뭐 물시계에도 쓰였고 와인과 관련된 거 쓰는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변기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달걀 이제 부화기인 병아리 부화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달걀을 삶는 게 아니고 이 계란이 적당한 온도에 있도록 그래 이제 그 병아리로 부화를 할 테니까요. 그건데요. 자, 여기에 뭐쑥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딱 되겠죠. 자, 그렇고 요게 이제 뭐 알코올 있다고 하네요. 그럼 너무 더우면 어떻게 되겠죠? 너무 더우면 자, 이게 팽창을 하겠죠. 밀겠죠. 이게 올라가겠죠. 어떻게 되죠? 얘가 내려가겠죠. 이 안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이 약해지겠죠. 불이 약해지면 이 알코올이 수축을 하고 얘가 내려갈 테고 위에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달걀, 병아리 부화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병아리 부화기의 핵심은 계란을 적당한 온도에 한 20일 둬야 되나요? 두는 건데 그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이건 거죠. 다음 거는 좀 복잡한 건데 이제 산업혁명 시대 거죠. 이게 저는 직접 가서 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커요. 뭐 이렇게 뭐 지금 사진을 봐가지고 그냥 사람 한 명 정도 그 정도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커요. 뭐 아마 뭐 열차나 뭐 그 이상 공장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게 뭐가 질문인가 하면 얘가 이제 뭐 전기기관 팍팍 해가지고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건 좋은데 얘가 이게 도는 건 좋은데 얘가 도는 각속도가 일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워 보이죠? 각속도가 일정하도록 어떻게 피드백 컨트롤을 만들어야 되냐라는 건데 여기에 얘가 그거의 핵심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나중에 런던에 가시면 박물관에 가셔서 뭐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만든 사람은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거의 원리는 만든 사람은 대단하지고 이거 설명 들으면 별거 아니지만 정말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대단하죠. 얘가 이제 너무 빨리 도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빨리 돌면 얘가 회전을 하겠죠. 그럼 이 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볼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내려오겠죠. 이거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올라가겠죠. 얘가 올라가면 맞겠죠. 그러니까 얘가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너무 빠르다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스팀이 들어가는 걸 막는 거죠. 그러면 좀 관성으로 돌면서 마찰 역되면 좀 속도가 내려가게 되면 얘가 다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다시 얘가 올라가고 얘는 헷갈리네요. 하여튼 내려가고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시 이제 스팀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게 플라이볼 가버너, 그러니까
이제 볼이 나는 거죠. 플라이볼 가버너에서 예전에 그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의 회전 속도를 통제하던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 컨트롤 자체는 뭐 굉장히 오래됐겠죠. 뭐 로마 시대에는 확실히 있었고 뭐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그걸 어떤 걸 센싱해서 뭔가 어떤 적당한 수준을 맞추겠다. 그 센싱이 어떤 물에 띄워놓은 그 어떤 부표 같은 걸 수도 있고, 저 플라잉 볼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 갖고서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그럼 비교적 최근이라 하기도 그렇죠. 뭐 19세기 이때 나온 거는 입출력의 관계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주어진 이 시스템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겠죠. 그냥 피드백 걸어서 했는데 봤더니 틈틈이 언스테이블해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출력의 관계, 그러니까 아까 그 샤워 예를 들었듯이 그냥 커지면 반대 방향, 작아지면 커지는 방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했고, 아 이거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적었으면 좋겠네 해서 개인 K를 키웠더니 종종 이게 그냥 기계가 황당한 결과, 막 부룩하다가 퍽 터진다든지, 뭐 터지진 않겠지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가 언스테이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스테빌러티 어널러시스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피드백을 걸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스테이블하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스테이블하지 않는지, 당연히 스테이블할 조건이 관심사겠죠. 어떻게 해야 스테이블 할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폴을 구한 거랑 진짜 깊은 관계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스테빌러티 어널리시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뭐 여러분 뭐 퓨리에 트랜스폼 많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어떤 보데플라 이런 거 갖고서 우리가 주파수 동면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P만 있었죠. K배였죠. 프로포셔널, 인테그랄,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무슨 컴퓨터 시스템들아 이런 컨트롤러가 아니고요. 상수 곱하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그걸로 이루어진 거죠. 아까는 K를 뭐 10으로 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PID 컨트롤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 갖고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없애고 뭐 빨리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트레이드 오프 잘 할 것인가, 그런 PID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요. 뭐 이쪽 밑에 부분은 뭐 이 과목에서 다루지는 않고요. 현대제어 혹은 뭐 대학원 과목 가시면 배우게 됩니다. 이 과목에서는 뭐 시소라고도 하는데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그러니까 XT가 들어가 YT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더 복잡하죠, 대부분. 벡타가 들어가서 컨트롤 하려는 신호도 벡타일 거고, 출력도 벡타겠죠. 그런 걸 안 하고 이 과목에서 이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그러니까 스칼라가 들어가서 스칼라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가죠. 다양한 응용도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최적 제어, 이거를 뭐 어떤 목적 함수의 어떤 최적이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뭐 컨트롤 스테빌러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가 어떤 수학적인 값을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제어할 것인가 하게 되고, 뭐 우리는 지금 이 과목에서 리니어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논 리니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거를 자꾸 뭐 어떤 수학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요즘 같은 건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 같은 기법들을 써가지고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면 좀 더 이제 넓은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게 뭐 신호가 들어서 신호 처리인데 뭐 필터링 뭐 좀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에스티메이션,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뭐냐 하면 이제 입출력만 갖고서 이 안에
입출력만 갖고서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뭐 관련된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매트랩인데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파이썬으로 하겠습니다. 뭐 매트랩 쓰셔도 돼요. 뭐 매트랩을 쓰셔서 숙제를 제출한다고 감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몇몇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럼 숙제가 어떤 프로그램 숙제가 나오느냐? 우선 어떤 건지를 이제 보시려면 교재를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시면 매트랩으로 또 프로그램 예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수준의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뒤적뒤적해서 보시면 뭐 보드 플랫이라든지 여러 그림들이 있어요.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그리는 숙제들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PID 제어기를 설계해서 인풋 리스판스를 그려봐라. 뭐 앞에 얘기했던 거 몇 개 붙인 거죠. 그런 숙제들이 나갈 거고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뭐 간단한 것들은 뭐 코드는 뭐 제가 뭐 직접 짜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 과목은 뭐 이론 과목이고 그걸 갖고서 코드로 바꿔보고 코드라고 하기도 부끄럽죠. 사실은 뭐 매트랩, 뭐 스크립트, 파이썬도 뭐 코드 길이 측면 봤을 때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 공부라는 뭐 제가 수업 시간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려오고 폴, 제로, 플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혼자 찾아보고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내가 매트랩을 하겠다. 매트랩 하셔도 좋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파이썬, 넘파이, 사이파이 이런 거를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컨트롤 해야 될 게 뭐 수도 없이 많죠.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인공위성의 수명은 뭐 배터리 수명이라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수명은 배터리의 수명인데 인공위성의 에너지 어디서 받겠어요? 받을 수 있는 게 태양밖에 없겠죠. 그래서 태양 그거에 맞춰서 몸을 자꾸 틀어야 되겠죠. 그 팔이 아마 그 태양 전지 같은 거겠죠. 그래서 몸을 트는 거, 뭐 그런 것도 뭐 제어죠. 그렇죠? 거대한 항공기 날아가는 거, 항공기 날아가는. 그때 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겠죠. 뭐 요 날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요 날개, 여기도 뭐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뭐 엔진도 있겠지만 이런 걸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피치와 요와 롤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뭐 피치, 요, 롤 이게 이제 제가 뭐 시험 문제에 나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요 용어는 알아두시면 좋죠. 이게 이제 수업 시간이면 되게 설명하기 쉬운데요. 지금 이렇게 수업 시간 여러분 제 얼굴 보고 있으면 자 피치는 뭐냐면요. 고개를 숙였다가 천장을 봤다가 책상을 봤다가 천장을 봤다가 이렇게 요 항공기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피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피치. 내가 뭐 몸을 위로 올려 항공기가 좀 더 높은 데로 가고 싶으면 피치를 바꾸면 되겠죠. 아래로 내려가고 싶으면 피치를 줄이면 되겠고요. 요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저한테 아니요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이제 좌우로 흔들겠죠. 그거예요. 요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쪽으로 가다가 좀 서쪽 방향, 북쪽 방향 좀 틀고 싶다. 그럼 요를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죠? 롤인데요. 롤이 자 여기 이제 롤빵이죠. 롤빵.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뭐가 그러니까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니까 자 여기서 롤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 자체가 뭐 시험 문제 여러분 푼다는 결정적인 일은 당연히 없을 텐데요. 그래도 피치 요 롤이 뭔지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피치는 고개를 끄덕 고개를 이제 천장을 봤다 책상을 봤다 여기 피치인 거고요. 요는 고개를 아니요 할 때 흔드는 거고요. 롤은 요건 거죠. 그렇죠? 사진으로 찍어놓고 사진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롤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입력 신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이제 컨트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지금 뭐 한 이런 걸 다른 거로 센다 그러면 10개는 되겠지. 10개 정도를 통제해서 10개 정도 인풋 신호로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조절해야 되니까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이 있으면 되겠죠. 그다음 외란도 굉장히 많겠죠. 윈드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하드 디스크. 요즘 하드 디스크가 많이 줄었죠. 근데 뭐 어찌됐든 하드 디스크도 어떻게 보면 어, 대단한 엔지니어링 그거죠. 이거가 굉장히 빠른 뭐 6000 rpm 이러지 않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고 그다음에 요 핀이 거기에 가서 그걸 읽어서 뭐 어떤 자성 그게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지 읽어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6000 rpm을 도는데 가가지고 읽는 거 보면 대단하죠 엔지니어링이. 그리고 보면 이쪽은 같은 각속도로 돌더라도 얘는 빠르고 얘는 좀 느리겠죠.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테고요. 그렇죠? 어떤 파일이 여기 쓰여 있냐, 여기 쓰여 있냐에 따라서 읽는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컨트롤하는 거죠. 자, 내가 얘를 원하는 속도로 뭐 돌려야 된다. 거기다 뭐 센싱 노이즈도 있고 뭐 이쪽은 뭐 좀 ADC 얘기는 뭐 좀 우리랑 잠깐 벗어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정밀도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이게 굉장한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과목 자 인트로덕션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챕터 2에서는 자, 지금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였고요. 자, 일단 이제 만족해야 될 덕목들 이런 것도 할 거고요. 자, 챕터 2에서 뭘 하냐 하면 이제 미분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어공학개론을 듣는데 이제 챕터 2를 하게 되면 벙 뜨실 수가 있죠. 갑작스레 뭐 미분방정식 세우고 막 이런 거 풀라고 하고 하는데요.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뭐죠? 피드백 컨트롤 오브 다이나믹 시스템인 거죠. 다이나믹 시스템이 뭐죠? 이 출력 관계가 미분방정식으로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컨트롤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게 챕터 2에서 배우시는 게 이거니까요. 자, 요거를 그런 큰 틀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